3살 연하의 남편과 결혼해 20년 세월을 함께 보냈다는 김 씨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건 5년 전 외도가 의심되는 남편의 문자 메시지를 본 날이었다고 합니다. 스팸 메시지라는 말을 믿고 싶었다는 김 씨. 하지만 남편의 휴대폰에 녹음돼 있던 상간녀와의 통화 내용을 듣는 순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 차마 이혼을 선택할 수 없었던 김 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고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정으로 돌아올 거라 믿었던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가정폭력을 휘둘렀고 생활비도 끊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보란 듯이 당당하게 상간녀와의 관계도 이어갔습니다. 계속 불륜을 저지른다면 김 씨 역시 계속 소송을 할 거라는데요. 같은 여성을 상대로 2번의 위자료 청구 소송 할 수 있는 건가요? 자, 오늘 소개된 사연은 한 언론사에서 소개한 사례를 저희가 좀 각색한 내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김서영 기자. 뭐 의심스러운 문자, 그러니까 아마 뭐 자기야 뭐 잘 들어갔어 이런 거였겠죠. 자, 그런데 그게 스팸 문자였다 이렇게 변명을 했다는 건데 남편이. 자, 그래서 또 그걸 믿어줬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가장 결정타가 됐던 거, 그 남편의 통화 내용, 그건 어떻게 이 부인이 듣게 된 거죠? 네, 남편이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딸에게 주면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남편 자신도 모르게 녹음된 통화 파일이 있었고 딸이 그 내용을 그대로 듣게 된 거죠. 녹음 파일이 남아있으니 외도의 증거가 됐고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도 상간녀도 여전히 당당히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륜 관계를 청산할 수 없다면 다시 소송을 하고 싶다는 김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하셨고 계속 대기해 주십시오. 자, 사연을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김서영 기자 나갔을 때 승희 의원님이 핸드폰을 딸에게 주면서 이게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다, 알게 됐다 이러니까 승희 의원님이 아이고 바보가 아니 그 바보가 아니고 이 사건 이게 바보지 이게 뭐야 그럼? 그게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왜 큰일 내실 분이야 아주. 형사정책연구원이 아니라 뭐 범죄정책연구원 하시는 건가? 그 사모님 좀 주의 깊게 좀 평소 좀 잘 좀 봐주세요. 이 해석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그 집에 가서 해명하시고요. 예. 자, 송 기자, 네. 또 연상연하 커플이네 또. 맞습니다. 3살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남편이 3살 연하였던 건데요. 근데 남편이 평소에 하면 안 될 농담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누나를 내가 구제해 준 건데 나한테 잘해. 뭐 이런 농담을 평소에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농담을 들으면서도 이 아내는 남편을 평소에 의심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뚝뚝하기는 해도 속정이 깊고 가정에 충실한 그런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믿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문자를 보게 된 겁니다. 야근을 했다면서 늦은 밤에 늦게 귀가를 하고 씻으러 들어갔는데 문자가 와서 우연히 보니까 자기야 사랑해 이런 내용의 문자가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으니까 스팸 문자인 것 같다고 잡아뗐고 찜찜하긴 했지만 일단 믿었다.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승희 의원님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승희 의원님 실망이라고 지금 막 아니 해석을 왜 그렇게 해석기를 돌리시는지. 자, 아무튼 예,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문자는 그냥 스팸이라고 그냥 뭐 이렇게 뭐 거짓말을 해서 넘어갔는데 이 통화 녹음이 이게 딱 걸린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내용이었답니까, 그게? 사실 저도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뭐가요? 저희 집 환경도 왜요? 누나잖아요. 맞다. 사모님이 연상이세요. 그러세요? 저도 그래서 더 수상한데요? 저도 그런데. 최영진 리포터도 네. 몇 지금 살? 댓글도 보니까 네. 뭐 연상 연하 커플의 말로가 원래 저렇다 이런 식의 지금 안 그래요. 아니라니까. 야, 두분 참. 이거 아무튼 뭐 빨리. 네, 다시 결론으로 들어가면 정말 야, 오늘 분위기 왜 이래 이거? 얼척없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 중 일부를 이야기를 하면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혼났네? 무슨 소리를 하는지 와이프에게는 이번 주 내내 야근이라고 말해둬요. 라고 여자가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 남자 정말 화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누나 사실 자기 와이프를 나이가 많으니까 누나라고 지칭하는 듯한데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의심치 않아. 아니 정말 사랑해서 의심치 않으면 그 사람을 더 받들고 더 잘해줘야지. 그러면서 명백한 외도가 나올 만한 여러 가지 통화 내용이 제 안에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헤어졌다는 말을 아무리 해본들 그 믿겠습니까 그거? 네. 남편의 상간녀를 이제 김 씨가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보니까 여성은 남편의 직장 거래처 뭐 직원이었고 남편보다 10살이나 어린 이혼녀였습니다. 상간녀 찾아가서 남편과 그만 만나라고 얘기했지만 이런 게 굉장히 열받죠. 그 상간녀가 남편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바람이 나냐? 내 탓 말고 당신 집에 가서 거울이나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오히려 기세가 등등했다는 거죠. 심지어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이혼해달라고 그 상간녀가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참. 자, 지금 빼빠님이 아이디 빼빠님이 승희 의원님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핸드폰 버리고 들어가시라고. 우리 계속 글로 아니, 이제 농담이고요. 자, 양 변호사님, 그러면 이거 당연히 뭡니까 이혼 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위자료 예. 소송도 가능.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부정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고요. 또 그리고 이거는 뭐 기억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게 꼭 이혼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별도로. 왜냐하면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은 부부간에 지켜야 될 의무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 그러니까 자신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고 이 사례에서도 2천만 원 청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아내는 사실 이제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소송을 했는데 그 남편은 오히려 굉장히 화를 냈고 세상에. 예, 뭐 어떤 부정행위나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이어가서 아내도 취하를 하지 않고 결국 2천만 원 소송을 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송 기자, 네. 남편이 정신 차렸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소송을 냈던 건데, 네. 아니 세상에 막 싹싹 빌고 나 정신 차릴 게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막 성을 내고 더 부부관계가 멀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오히려 이게 돌변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왔다는 건데요. 얘기를 하니까 지금 뭐 다 늙은 노처녀를 구제해줬더니 고마운 줄 모른다. 그리고 앞길을 막는다면서 조용히 애들이나 키우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뭐 이게 실화인지 참 믿기지 않을 정도의 말을 한 겁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그 착한 모습이 연기로 보일 정도로 그런 말을 한 건데요. 또 어차피 다 알게 된 거 이제 상간녀와 당당하게 만나겠다면서 대놓고 외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생활비 주는 것도 끊고 아이들한테도 무관심했다고 하고요. 또 사춘기 아이들은 돌변한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불안한 모습까지 보이던 상황이었습니다. 와, 승희 의원님 지금 사모님하고 나이 차가 몇 살 차이 나시죠? 4살. 우리 최영진 리포터는요? 전 지금 이 사건처럼 3살입니다. 3살. 예. 그렇군요. 예. 저는 집에 들어갈 때 집사람이 문 밖에 안 오고 안에서 재현아라고 부를 때가 지금도 전 제일 무섭습니다. 사실. 아니 어떻게 그 자, 누나한테 그러면 승희 의원님은 사모님한테 누나 그러세요? 아니죠. 그냥 존칭을 써야죠. 부인님 이렇게. 부인님. 예. 자, 그런데 승희 의원님 진짜 부부싸움 하실 때 혹시 사모님한테 이 노처녀 구제해줬더니 말이야 그런 말씀 하신 적 있다 없다? 죽지요. 죽어요. 진짜 그럼? 죽어요. 그러시구나.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부부싸움 할 때 제일 힘든 모습이 뭔가 하면 나 대학교 때 너 중3이었어. 예. 야, 그러면 당연히 무릎을 꿇어야죠. 그냥 그렇게 싸우세요? 그냥 끝나요. 그냥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굳이 괴롭혀서 죄송해요. 마음이 짠해지네요. 야, 이거 이번에 잘해드릴게요. 오늘 분위기 왜 이러죠 이거? 알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네네. 최용진 리포터는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노처녀 그 구제해줬다. 분이 이런 거 저를 어떡해요? 구제해줬죠. 이건 방송용 멘트 아니 같은데. 진짜. 이거 너무 예. 방송 같습니다. 참,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양 변호사님한테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내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그런데 이 남자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 거죠? 글쎄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송을 한 번 또 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뭐 감출 것도 없어졌다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착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혼을 하지 않고도 위자료 소송을 했다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혼은 어차피 이 사람 생각 없겠구나. 그러니까 뭐 위자료 소송했고 뭐 앞으로 더 하겠어. 그리고 그 돈이 결국 다른 데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혼인 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정말 생각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상간녀 소송 후에도 바람 피우는 남편. 이거 다시 위자료 소송이 가능한가요? 사실 자, 위자료 소송이라는 게 이렇게 재판을 쭉 하다 보면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는 게 있어요. 1심 판결이 쭉 진행하면 1심 판결에서 내가 위자료를 달라고 했는 불법 행위를 이야기를 했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실심 변론 종결시 다음에 또 이런 부정행위를 했으면 그거는 재차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청구를 했을 때 얼마만큼 언제까지의 위법한 행위를 이야기했느냐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 번 했는데 또 그러니까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오늘의 주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승소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때려서 예. 다친 데가 있어서 치료를 했어요. 네. 근데 낫고 나서 또 때렸어요. 그럼 두 번째로 당연히 받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생각이 드실 것 같고요. 다만 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정말 정확하게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녹음 파일이 있었기 때문에 명백하잖아요. 두 번째 워낙 남편이 뭐 뻔뻔하게 나왔다고 하지만 두 번째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이 사안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두 번째 청구 소송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명확한 게 있어야만 합니다. 증거. 예. 확실한 증거.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이제 간통죄가 있을 때처럼 예. 그렇게 직접적인 어떤 성행위 증거까지 바라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지만 명백하게 이 사람이 가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있어야 그럼 합니다. 문자 정도도 가능한 겁니까? 문자도 그 내용에 비춰봤었을 때, 예. 이건 정말 잘못된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만한. 뭐 자기야 잘 들어갔어 이 정도는 어떻습니까? 요즘도 저 회사 선배 예전에 좀 나이가 많은 연배 선배들은 동성끼도 자기야 이리 와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분들이 그거 계시잖아요. 자기야. 그러니까 그거 자기야란 말 갖고는 부족하죠. 그렇군요. 승현님 뭐 어떤 말씀? 사실 저는 이게 블루오션의 영역인데 저희 딸한테도 이야기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혼전 계약을 좀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 사랑한다고 눈멀지 말고 딱 계약을 맺을 때 네가 다른 사람과 휴대폰 하면 100만 원, 문자하면 200만 원, 만나면 300만 원, 상관하면 1000만 원 이렇게 딱 혼전 계약해 놓으면 절대로 못 해요. 그래서 저는 혼전 계약 딱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딱 하면 되지 않을까? 안 돼요? 우리 법은 인정 안 해줘요. 그거. 혼전 계약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법은. 안 되는구나. 역시 변호사님이 또 바로 옆에서 승현님 이게 미국은 돼요. 진짜요? 미국은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 받아. 그래서 그 유명한 배우 두 사람이 이 혼전 계약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부득이하게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승희연님과 또 우리 최영진 리포터의 이 가정사까지 좀 듣게 됐는데요.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